자, 오늘의 영자신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신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발행부서로 따졌을 때 미국에서 제일 언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해석하기가요. 의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 문제나 혹은 북한 문제나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발전하면서 혹은요 더 퇴보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트럼프의 미국이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문제하고 북한 문제하고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내년 트럼프 대선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시 모습이죠. 좀 특이한 모습이 가끔 성조기가 이렇게 눈에 띄죠. 왜 성조기가 눈에 띄일까요? 이 글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America enjoy Thanksgiving. 자,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인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즐기는 동안에 세계는 여전히요, still turn in ways that are good, bad, unsettled.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 방식은 말이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정할 수도 있답니다. if not은 뭐뭐 하진 않더라도죠. 비록 추하진 않더라도 말이죠. 자, 이 세 가지 모든 이벤트가, 사건들이, 뭡니까? 트럼프 재선의 전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뭡니까? 내년에 이 상황이 play out, 발생하면서 말이죠. 자, 이 세 가지 사건인데, 위에서 말했죠? 이 사건들이 트럼프 대선 행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요, 좋은 뉴스랍니다. 굿뉴스라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a pair of congressional bill, 1년에 뭐죠? 한 쌍의 이러한 의회의 그런 법안에 서명을 사인을 했습니다. 자, 그게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서 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콩의 cry of freedom, 그죠? 자유의 외침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서명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사인한 것은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네요. 접속사에서는 다음과 같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미국은요, unified behind autonomy that China, 이 autonomy가 뭐죠? 자치죠. 그죠? 미국은요, 한데 모여서 이 뒤에 단합해 있다는 얘기 뭐죠? 미국은요, 한 목소리로 autonomy, 뭡니까? 자치권을 지지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자치권이 뭐냐면요, 중국이 뭡니까? 호주가 아니죠. 영국과의 트리티 조약에서 이 영토가 어디죠? 홍콩에 보장한 것이랍니다. 97년에 홍콩에 반환하면서 그때 영국이 내걸었던 조건 중 하나가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홍콩은 상당히 오랜 기간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중국과는 좀 약간 잘 섞이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 좀 강했죠. 자, 홍콩 사람들은요, respond by, 이에 대해 반응했는데, by ing는요, 뭐뭐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 사람들은요, 이에 respond, 반응했다기보다 화답했다고 하는 게 좋겠죠. 화답했답니다. 뭘 하면서 그 방법은 뭐였죠? 길거리에서 미국의 성조기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었답니다. In a reminder that, 자, 이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요소라는 것인데, 그 상기시키는 내용이 뭐냐면요, 미국은요, 여전히 자유의 희망을요, 전 세계 수백만에게 자유의 희망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까요? 민주화 운동 지지하는 법안에 사인했고요. 홍콩 시위대는요, 성조기를 흔들며 환대했다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월 보면서 5.18 정도가 5.18 민주화운동이 떠오르는데요. 예,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5.18은 사실 미국에서 지원해준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시 작전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 봤었던,
글라이스틴 대사일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 대사였죠. 글라이스틴 대사가 쓴 회고록을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서 재밌는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5.18의 그 민주화운동 때 광주에 투입했던 군대가 어느 군대였죠? 좀 잠깐 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수부대였죠. 근데 당시 공수부대, 특전부대, 특전사들은요, 이 작전권에서 빠져 있었답니다. 작전권에서 빠져 있었답니다. 미국의 전 작전권에서 빠져 있던 군대가 어디였냐면요, 수도방위 사령부죠. 이곳과, 어디였죠? 특전사들은요,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요, 미군이 지휘를 받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을 미국이 뒤에서 5.18 진압을 미국이 뒤에서 지지했다는 거, 예,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밝히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중국이죠. 중국은요, 자, huff and puff, 화가 나서 씩씩댔답니다. 그죠? 씩씩댔답니다. 보면서 말이죠. 자, 외교부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심각한 중국 인터널 어페어, 내정이죠. 내정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이런 외침의 관객은요, 뭡니까? 중국의 내국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공산당들은요, 자, 뭡니까? 홍콩's hometown protest, homegrown protest. 홍콩에서 일어난 이 시위를요, 뭡니까? 외부의 간섭으로, 자, blame 조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blame을 비난하도록 하면요, 어감이 잘 안 옵니다. blame, A, for B나, 보통 on B 나오죠. on B 나오면요, A를 B에 대해서 비난하다라고 해석하기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A의 근본 책임은 B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죠. 자, 니트는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산당은요, 홍콩에서 발생한 이 시위의 근본 원인은요, 외부의 간섭이라고 지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하다가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레스트 뭐뭐 하지 않으면 얘기죠. 중국의, 자, 본토의 중국인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그게 뭐죠? 더 많은 자유, 그들 역시 더 큰 자유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자, 중국은요, 홍콩 시위를요, 책임을요,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이 홍콩 민주화 운동이 홍콩 사태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이라고 하더라고요. 홍콩 민주화 운동의 본토 유입을 막고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상황을 한번 주목해 보랍니다. 중국은요, 홍콩 이런 법안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무역 협상에 방해하지 않도록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하겠다는 거죠. 자,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이죠. 시진핑이라고 하는데요. 시진핑 이 주석은요, will agree to deal with trade deal. 자, 무역 협상에 이런 뭡니까? 합의할 것이랍니다. 그게 어떤 무역 협상이냐면요, 이거 삽입구문이죠. 삽입구문은요, 이렇게 가로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의문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고 동사나 혹은 주어동사가 이어지면 삽입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뭡니까? In his interest, no matter how many American flag. 자, 분명히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No matter how는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죠. 아무리 많은 이런 미국 깃발이, 성조기가 홍콩에서 휘날린다 할지라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또한이요, 자,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거라고 한답니다. 자, negotiating a better trading relationship. 중국과요, 더 나은 무역 관계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서 말이죠. 반면에 또한 뭐죠?
그러는 동안에 representing American value. 자, 미국의 가치를 이렇게 뭡니까? 나타낼 거라고 한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바이아인즈는 무슨 방법이라고 하면 좋다 그랬죠. 그 방법은요, 홍콩과 중국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랍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 홍콩과 미중 양국 모두 무역 문제와 홍콩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것이죠. 분리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따로 하겠다는 얘기겠죠.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본과의 이런 무역 분쟁, 이것도 지소미아라는 이런 안보 문제와 연관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이중 전략을 양국 모두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편 북한에서의 아주 안 좋은 소식도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이 뭐냐면요, 김정은이 acting up, 또 말썽을 피우고 있다. 어디에 뭡니까? 말을 안 듣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말썽을 피우고 있답니다. 말썽을 피우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요, 또 뭐죠?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reiterating, 되풀이하는 거죠. 자, 올해 말이라는 이런 마감 시한이죠. 마감 시한을 뭡니까?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 마감 시한의 내용은 뭐냐면요. For deal with North Korea, with Mr. Trump over its nuclear program. 개발 계획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협상에 대한 마감 시한이라는 것이죠. 올해 초에 아마 올해까지만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북 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죠. 자, far bigger political threat. 이것은요,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의 정치적인 위협이랍니다. 근데 이것이요, showing weakness in the face of such threat by making concession. 자, 이것은 뭡니까? 더 큰 약점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데요. 뭐의 말이죠? 이러한 위협에 마주해서 더 큰 약점을 드러낼 것이랍니다. 더 큰 약점을 드러낼 것인데요. 그런 약점이 다음과 같이 한 방법이라면 드러난다는 얘기겠죠. 그게 뭐냐면요. 자, making concession return for, 자, return for, 다음에 대한 대가를 또 양보를 한다는 거죠. 뭘 대가죠? 단지 약속뿐이라는 거죠. 뭡니까? 비핵화에 대한 단지 약속만으로 양보를 하는 방식이 될 거랍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훨씬 더 큰 위협은요. 자, 뭡니까? 이런 위협에 마주해서 약점을 보이는 것이랍니다. 약점을 보이는 것이랍니다. 근데 그 약점이 뭐냐? 약점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 비핵화라는 단지 약속에 대한 그거에 대한 답례로서 큰 양보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양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북한이 원하는 뭐죠? 유엔 제재 철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He'll be letting. 자,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조 바이든이나 혹은 다른 민주당원들이요, get to his right on national security. 개통이요, 괴롭히다,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인데요. 그로 인해서요, 조 바이든이나 다른 민주당들이 그게 뭡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권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랍니다. 간섭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었죠? 북한 문제죠. 북한 문제가 또한 트럼프를 괴롭힐 거랍니다.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에 대해서 말뿐인 비핵화는요, 다음 대선에서 상대에게 빌미를 줄 거랍니다. 상대방 후보들에게,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빌미를 줄 거라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굉장히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미국에서 또 북폭 언급도 나왔고요. 북폭도 언급도 나왔고요. 또한 뭐죠? 지금 김정은이 말한 약속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올해가 벌써, 오늘은 이거 찍고 있는 시간이 언제죠? 12월 7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뭔가 불안한 것에 관해서라면요. 자, 에제퍼는 뭔가에 관해서죠. 또 다른 불안 요소에 관한 것이라면요. 아프간 문제가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 방문해서 환영받았다고 하는 게 좋겠죠. 웰컴 비시 환영받는 방문인데요. 아프간에 방문해서 땡스기빙 데이죠. 추수감사절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 방문 목적이 뭐죠? 그죠? 아프간에 있는 미군 부대를 지원하고요.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랍니다. 자, 군인들은요. 뭡니까? 커맨더 인 치프, 국군 통수권자죠. 대통령이죠. 대통령과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는요, reopening negotiation with Taliban toward political solution in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치적 해결책을 위한 탈레반과의 협상을요, 다시 재개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뭡니까? striking bad deal. 뭡니까? 아주 안 좋은 협상을 맺을 뻔했다는 거죠. 탈레반과요. 9월 달에. 근데, until은요, 여기선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요, he stepped away the last minute. 최후의 순간에, step away. 이 협상에서 탈퇴했다는 것이죠. 결렬시켰다는 얘기죠. 자, 뭐 한 다음에 말이죠. 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테러리스트 그룹을 초청한 다음에 말이죠. 자, 모든 장소 중에서도 캠프 데이비드는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캠프 데이비드였다는 이런 어감이죠. 캠프 데이비드에 탈레반을 초청했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문에 당시에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요, 캠프 데이비드가 뭐냐면요, 미국 대통령 별장입니다. 단순 별장이 아니죠. 여기는 보통 산기슭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사방 몇 킬로가 완전히 통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밀스러운 그런 얘기들이나 외교적 협상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약부터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다시 한번 아프간에서 방문해가지고, 미군 부대 방문해가지고, 탈레반과 재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아주 안 좋은 거래를 할 뻔 하다가, 결국엔 최후의 순간에 물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불안함을 내비치는 그런, 뉘앙스가 역력하죠. 이번 문단에서 말이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레반은요, 원한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고 원한답니다. 그리고 we are meeting with them. 우리는요, 그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we are saying it has to be ceasefire.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It has to be ceasefire. 정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they didn't want to do ceasefire. 정전을 원하지 않았답니다. 전쟁 중단이 정전이죠. 자, now they want to do ceasefire. 이제 정전하기를 원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바그람 에어베이스에서 공군기지에서 얘기했죠. 그는 또한 덧붙였는데요. 우리는요, 승리할 거랍니다. Like we haven't won in a long time. 그죠? 모처럼 말이죠. 아주 오랫동안 이기지 못했던 그런 승리를 거둘 거라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말이죠. 그러나 there will ultimately have to be political solution in the country. 그러나 뭡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이 나라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설에선 밝히고 있네요. 자, 아프간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이 사설의 뉘앙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런 논조를 띠고 있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요, truism이라고 얘기합니다. truism은 뻔한 얘기라는 것인데요. 자, the big mistake, 큰 실수는요, would be precipitous. 뭡니까 이게? 갑작스런, 황망한 그런, 뭡니까? 미군 철수라는 거죠. 미군 철수인데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탈레반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아프간이 철수하면 말이죠, 갑자기요. 상상해보랍니다. 바이든 후보가요, 메이크업을 활용하는 거죠. 그것을요, 선거유세에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자고 합니다. 자, 탈레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프간에서 갑작스러운 철수?
저번에 시리아에서 한번 이런 일을 했다가 아주 비난을 받았었죠. 갑작스러운 철수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불가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만약 그렇게 되면요, 바이든 후보에게는 정말 이 문제를요 선거에서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기사 내용은요, 세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년 재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게 뭐였죠? 일단 홍콩 문제를 떠나서 홍콩 문제를 더 나아가서 중국 문제, 중국과의 무역 문제죠. 무역 문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북한 문제, 그 다음에 아프간 문제죠. 북한 문제, 아프간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기사는 상당히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요, 번역본을 죄송하냐 제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번역을 하는데 상당히 좀 오래 걸려서요, 한 2편 정도는요 번역을 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신을 다룰 때 한 2편 정도는 일주일에 보통 서너 편을 할 생각인데 한두 편 정도는요 이렇게 강의를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